안녕하십니까. 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 폐기물 공짜로 버린다고, 오늘은 폐기물 부피 줄이고 공짜로 버리는 방법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폐기 차량 2대 분량인데 1대 분량으로 줄이는 노하우입니다. 아파트 가정집 폐기물 수거 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정집 철거를 하는데, 아파트에 이제 가정집을 철거하다 보면 부피가 이제 큰 소파, 냉장고, 침대, 그리고 플라스틱도 이게 부피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또 많이 있는 가정집도 있습니다. 그런 걸 처리하는 걸 아파트가 정말 제격입니다. 이제 아파트를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정집이 이제 보통 아파트 철거, 내부 철거할 때,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제일 먼저 뺍니다. 빼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그 분리수거함 그쪽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분리수거함을 처리를 하면 플라스틱도 이제 양이 3분의 1 정도, 1톤 차량 3분의 1 정도 되는 데도 많습니다. 그 부피 큰 거를 먼저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하고 냉장고가 고장이 닿으면은 침대도 또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침대는 나무를 제외하고 매트리스만, 소파, 침대, 매트리스, 그 부분 아파트 관리실이 아니고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환경 단가, 아파트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겠지만 소파 3인용은 한 12,000원, 매트리스 1인용이 11,000원인가? 뭐 각각 조금씩 다른데 2인용은 뭐 13,000원에서 15,000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제 1톤 한 대 가져갔는데 처리가 안 될 때는 소파, 그리고 이제 침대 매트리스 부분, 그리고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화물차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집에 이제 한 번씩 이래 폐기물도 철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한 대 갔는데 거의 이제 막 아주 높게 갖고 싣고 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정집도 소파, 침대, 뭐 가전 이런 부분은 그 환경과에 전화하시면은 그 접수를 받습니다. 환경과에 접수해 갖고 소파요 주소 몇 다시 몇인데 소파하고 침대하고 요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다음 날이나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래 갖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 내려놓고 오시는 경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에 이빨이 안 실어도 소파하고 매트리스, 뭐 침대도 2개 있는 데는 매트리스가 뭐 2개겠죠. 소파도 뭐 큰 부피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환경과에 전화해 갖고 전화번호가 그 입력이 되니까 그 금액을 나중에 송금만 하면 됩니다. 부피를 줄이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방법 잘 쓰는 업체는 아직은 저는 못 봤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철거 이제 폐목재 무상 폐기하는 방법인데, 폐기물 무상으로 이제 버리는 방법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 폐목 파쇄하는 업체 이래 찾으시면 예전에는 양산에도 있고 김해도 있었어요.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목을 톱밥으로 만드는 공장인데, 저도 이제 나무를 그때는 이제 저 고무상 한다고 이제 철구도 하고 고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좀 넓어서 폐목을 좀 쌓아놨다가, 나무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강목 같은 거, 좋은 나무, 그리고 장롱 같은 경우 페인트가 묻어있는 가구, 이런 가구는 좀 B급이라 봅니다. 1번 좋은 나무는 거의 무상으로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가구하고 좋은 가구하고 또 조금 섞이면, 지금 환경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 나무는 15만원 이래 하는데 폐목하는 데 가면은 그때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버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해까지 제가 이제 한 차 이빠이 싣고 갔는데 3만원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업체 철거할 때는 이제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만 다 고른다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폐목에 갈 때는 뭐 돌이라든지 뭐 다른 잡다한 거를 섞어서 가시면 안 되고, 나무만 일괄적으로 싣고 가시면은 그때 제가 2, 3만원 이렇게 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나무만 다 실으면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그거를 이제 공간이 넓어 갖고 진짜 뭐 사두고 한 차씩 빼고 이런 정도의 공간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좁은 분들은 재활용센터를 하신다든지 물건을 판매하는
그걸 위주로 하시는 분은 이거는 좀 비춥니다. 왜 그러냐? 빨리빨리 버리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버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더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장이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가구, 가전, 대형 이런 판매하는 쪽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분들은 이 폐목을 쌓아놓고 돈 조금 더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현실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두 번 알아보다가 저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목을 좋은 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무료로 받는 데가 톱밥 처리하는 업체에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뭐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가능하겠죠. 폐기물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물상도 있고 재활용 구성은 대략 이제 대형 중고 판매상도 있고 고물상 폐기물 수집 업체가 있고 폐기물 수집 업체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뭐 이제 수익 구조는 이제 그 폐목 같은 경우 무료로 버리고 돌 같은 경우 이제 판매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무료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이런 거 이제 수집해 갖고 또 다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폐기물 수집 업체가 요즘 저도 떠오르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이제 좀 제일 문제겠죠. 그렇지만은 거의 뭐 나무 같은 경우 무료로 버리고 그리고 돌도 뭐 돈도 받고 뭐 그리고 플라스틱 돈 받고 또 처리하고 뭐 장판도 그렇고 뭐 일단 요즘 뭐 떠오르는 게 환경 업체가 제일 뭐 자본이 좀 있으신 분들은 폐기물 수집 업체 이 부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소형 어류 이제 판매상이 있고 그 외 재활용 사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사업은 본인에 맞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이 좋아요. 이것저것 잡동사니 사업보다 저는 중고 판매 수거 해갖고 이제 판매하는 게 한 8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폐기물을 20% 정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철거를 제가 한 50% 60%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철거는 좋은 점이 먼저 돈을 이제 받고 현찰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좀 되겠죠. 저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저는 나을지 몰라도 그래도 일은 됩니다. 철거도. 그리고 사장으로서는 조금 일하시는 분들이 다치는 걸 항상 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중고 판매 쪽에 오히려 8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철거 폐기물은 2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철거 폐기물보다 재활용 중고 판매가 수익이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철거도 뭐 80% 철거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는 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철거만 또 완전 전문으로 하시든지 좀 넓은 평수 갖춰갖고 5톤 직계차에다가 포크레인에다가 그리고 뭐 화물차도 뭐 1톤, 5톤 대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철거 전문으로 하신다면. 그러면 수익이 저보다 월등하게 높겠죠. 더 수익이 이제 높은 걸 찾으시려면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그만 아이디어가 사업에 돌팔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 사업 이야기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라고 중고 이야기 장소장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